아직 시작도 안 했다. 늦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많은 사람이 50대에 이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농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는 신경과 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50대에도 이 능력은 우리 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을 묶어두었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확인, 하기 싫은 일 미루기, 남의 말에만 귀 기울이기, 스스로를 부정하기 등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이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은 평균 66일이면 정착됩니다. 50대야말로 습관을 바꾸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충분한 인생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2가지 습관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막을 위한 12가지 습관. 아침에 하기 싫은 일 먼저 처리하기.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완성 과제는 완료된 과제보다 기억에 오래 남아 무의식적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기 전 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여 하기 싫은 일 하나를 끝내십시오. 설거지, 이메일 답장, 서류 정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더라도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지속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가 보너스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침에 작은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하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는 50대에게 필요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결핵치료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스마트폰 뉴스 앱 삭제하기.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서 뉴스 앱을 삭제하십시오.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매일 스트레스라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스탠퍼드 유너버서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불안과 우울 증상을 유발합니다. 사건, 사고, 정치적 문제, 연예인 스캔들 등 이 정보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고 무력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뉴스 앱을 삭제하는 순간 당신의 아침은 조용하고 평온해지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칭찬을 부정하지 않기. 아니에요, 별말씀을요라는 말을 지금 당장 봉인하십시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이 겸손은 사실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자기 개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즉,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행동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연구에서도 자기 부정적인 발언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코착화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자기 긍정감을 높여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50대인 당신에게 자신을 비하할 시간은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직 쓸 수 있는 물건 과감히 버리기. 아직 쓸 수 있어 라는 말에 지배당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방에 있는 낡은 티셔츠, 이 빠진 머그컵, 읽지 않는 책들은 기능할지는 몰라도 지금의 당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곤도 마리 에머리칸도가 지창한 설렘 이론의 배경에는 환경,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의 정리는 인지적 명확성을 향상시키고 결단력을 높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쓸 수 있다와 아직 쓰고 싶다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50대인 당신에게는 과거의 자신이 선택한 물건에 둘러싸여 살 시간이 없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의무감만으로 이어가는 인간관계, 지치게 하는 역할, 의미를 잃은 습관들도 버리지 마십시오. 여유가 있을 때 버려야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기만 하는 습관 버리기. 남의 말만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지쳤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육체 노동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용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왜 무제한으로 타인의 불평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군요로 끊고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십시오. 가끔은 당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거절하기. 죄송합니다만을 연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을 거절할 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당신을 약한 입장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어의 실험에 따르면 이유를 붙이면 사람들이 요구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자세히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그럼 이 조건이라면 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거절의 환급률은 간단합니다. 어렵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의사는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받아들이기 쉽고
당신 자신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50대인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타인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시간과 삶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일부러 비어있는 날 만들기. 일정을 꽉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바쁜 것을 충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함정에 빠진 증거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계속 자극을 받으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L라는 중요한 회로가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 회로는 기억 정리, 창의성 발휘, 자기 성찰 등 인간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즉,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말 그대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강박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는 억지로 생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멍하니 있거나 산책하거나 독서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케줄에 지배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여백이 당신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손으로 쓰는 습관 시작하기. 펜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리함 이면에 뇌의 중요한 기능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손글씨와 타이핑은 뇌의 활성화되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운동, 감각, 언어 영역이 동시에 활동하여 기억 정착률이 훨씬 향상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UCLA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메모한 학생이 랩톱으로 메모한 학생보다 이해도가 50% 이상 높았습니다. 손글씨의 진정한 힘은 그 느림에 있습니다. 키보드처럼 빠르게 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단어를 선택하고 생각하며 쓰게 됩니다. 이 사고 과정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내용에 의미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혼란을 글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도쿄 대학교 연구에서도 손글씨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심호흡시키는 것입니다. SNS 열람 시간 정하기. SNS라는 시간 도둑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을 훔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150회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그중 SNS가 차지하는 시간은 하루 2시간 반입니다. 즉, 당신은 연간 약 40일 동안 타인의 인생을 훔쳐보는 데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SNS가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손상입니다. 좋아요 수, 댓글 반응, 팔로워 증감 등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었다가 사라지면서 당신을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추구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평가를 형성합니다. SNS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게시합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SNS 열람 시간을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사용 시간 제한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 없이 보는 시간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실제 인간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깊은 인간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10분 걷기 습관 유지하기. 걸으십시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 90% 이상을 건물 안에서 보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당신의 마음과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 속을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생활은 당신의 본능에 반합니다. 매일 10분, 단 10분 걷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명상입니다. 밖의 공기를 쐬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신의 속도로 걷는 이 행위 자체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걷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정리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걷는 동안 신기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걸으면서 철학을 논했고 모든 위대한 사상은 걸으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50대인 당신에게 산책은 단순히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5분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해라는 강박관념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공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책을 읽지 않고 1시간 운동을 할 수 없으니 헬스장에 가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50대인 당신에게 그런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단 15분,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집중력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15분에서 25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집중 시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1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인 길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일단 시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거나 배우고 싶었던 언어 앱을 만져보거나 방치했던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완료시킬 필요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이 일단 시작하는 자세가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제한이 역으로 집중력을 높입니다. 심리학에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작업은 확대된다는 법칙입니다. 즉, 무제한의 시간이 있으면 사람은 늘어지게 작업하지만 15분이라는 제한이 있으면 당신의 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력으로 임하는 경험이 당신의 집중력 자체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충동 구매 대신 하룻밤 생각하기. 지갑을 닫으십시오. 사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충동적으로 손을 뻗는 그 상품이 정말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디자인된 마케팅의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까? 24시간 단 하룻밤만 생각하십시오. 이 단순한 규칙이 당신의 소비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충동 구매의 심리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갖고 싶다는 욕구는 뇌의 원시적인 부분인 변형계에서 나옵니다. 이 감정적인 충동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룻밤 생각하는 동안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이 되면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라고 의아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상품이 도착하는 이 편리함이 당신에게 기다림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욕구의 본질을 파악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0대인 당신에게는 더 이상 물건으로 마음을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충동 구매라는 행위는 이러한 본질적인 욕구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및 제한 50대, 지금이 시작이다. 인생을 바꾸는데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50대인 당신은 인생을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판단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제시된 12가지 습관은 모두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5분. 스마트폰 설정 변경. 한마디 말로 물건을 버리는 것. 듣는 양을 조절하는 것.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 비어있는 시간. 손으로 쓰는 것. SNS 제한. 10분 산책. 15분 집중. 하룻밤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은 눈덩이처럼 조금씩 커집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라도 지속함으로써 당신의 일상을 확실하게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12가지 습관 모두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나 골라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속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제2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꿀 때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